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모듈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4가지 원리, 프린시플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첫 번째 강의, 세 번째 모듈입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인캡슐레이션, 캡슐 안에 넣는다. 캡슐이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안에 넣는다. 앱스트랙션,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감출 건 감추고 단순화해서 오픈할 것만 오픈한다. 이런 개념이고, 인헤리턴스, 상속입니다. 상속. 아빠의 모든 것을 아들이, 딸이 상속한다. 이제 이런 개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polymorphism은 many forms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 함수의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각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캡슐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놈들을 하나의 오브젝트에 묶어서 캡슐 안에 넣자. 그래서 제가 맨날 성적 예시만 들어서 죄송하지만 성적도 예시가 있습니다. PP는 Procedural Programming을 나타내는 거예요. Procedural Programming으로 제가 성적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름 리스트, 홈워크 점수 리스트, 중간고사 점수 리스트, 파이널 점수 리스트, 다 리스트를 4개를 다 바깥 세상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학생이 100명이면 다 100개의 엘리먼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리스트 4개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겠죠. 예를 가지고 이제 제가 또 함수를 바깥 세상에다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총점, 토탈 계산하는 걸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들어가. 그러면은 자, 미드텀과 파이널을 점수를 받아서 30%, 40% 반영한 다음에 이제 리턴한다. 그럼 얘를 실제로 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 있는 리스트와 메소드가 다 바깥 세상에서 따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뭐 엄청 뭐 관련이 있다는 표시가 어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산발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묶어주는 작업은 결국 펑션 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펑션 콜할 때 직접 내가 이 리스트들을 펑션의 파라미터로 넣어줌으로써 그때 비로소 좀 연관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도 for 룹을 하나 돌리게 될 것 같아요. for 룹을 뭐 i를 0에서 리스트 끝까지 돌리면서 그 모든 엘리먼트별로 이 토탈 함수를 실행하도록 할 텐데 이게 0번째 스튜던트에 대한 점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자 리스트들이 다 바깥 세상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call expression 할 때 다 얘네들을 직접 불러와야 됩니다. 파라미터로. 안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 더 많은 친구를 펑션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은 펑션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만약 OOP로 갔다고 칩시다. OOP로 가면 저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조작할 거예요. 리스트를 다 네임 따로, 홈워크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 안에 네임, 홈워크, 미드텀, 파이널이라는 애트리뷰트가 다 하나씩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구성한 다음에 스튜던트 오브젝트 안에다가 메소드도 만들 겁니다. 메소드도 만들어서 이 스튜던트 하나의 토탈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미드텀 30%, 파이널 30, 40%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를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이 괄호치고 셀프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클래스 안에서 펑션 정의할 때는 이게 특별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콜하면 자기 자신이 무조건 디폴트 파라미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그걸 서포트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썼는데 셀프를 안에다 입력을 안 하면 일단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펑션 안에서는 셀프를 통해서 셀프.뭐뭐, 셀프.뭐뭐 하면 자기 자신의 베리어블들을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셀프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바깥 세상에 오픈하는 건 뭐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100개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겠죠. 이런 서로 다른 4개의 리스트가 아니라 프로시저 프로그램처럼 OOP에서는 그냥 스튜던트 리스트 하나를 만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자, 베리어블들과 메소드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안에 캡슐 안에 넣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제가 스튜던트 리스트를 쫙 훑으면서 스튜던트 제로.getTotal 이라고만 하면 스튜던트 제로의 통점이 나오겠네요. 중요한 게 뭐죠? 펑션인데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죠? 파라미터가 없다.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리어블들이 다 바깥 세상에서 돌아다니면 나는 펑션의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데려와야지 펑션 안에서 뭘 할 수가 있고, 오브젝트 안에 캡슐 안에 잘 들어가 있으면 파라미터가 없어도 셀프를 통해서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콜 익스프레션 쓸 때 되게 간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진짜 파워는 지금부터예요. 콜 익스프레션에서 그냥 타이핑 몇 개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다 쓴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다 디커플드 돼 있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펑션이 직접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 글로 써놓은 거예요. OOP에서는 다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유닛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파라미터가 없어도 내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건 뭐예요? 제가 프로그래밍 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아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총점이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홈워크 점수를 까먹었고 아이고 고쳐야겠네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봤죠. 프로그램을 다시 봤는데 자, 프로시저럴 프로그램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아, 내가 홈워크를 까먹었네 하고 여기다가 30% 하는 거 홈워크 추가하고 뭘 해야 되죠? 파라미터 또 추가해야 되네요. 파라미터. 홈워크가 없으니까. 추가한 다음에 더 헬은 뭐냐면 네. 펑션 콜을 100번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저기서 그 콜한 모든 익스프레션에다가 이걸 다 복붙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고치려고 봤더니 데피니션을 하나 고치는 바람에 모든 콜 익스프레션에서 다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다 고쳐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싫은 작업이다. 이런 게 이제 스파게티 코드의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를 고치면 100개의 에러를 볼 수가 있다. OOP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 그냥 요거 하나 하면 돼요. 셀프를 통해서 이미 이것저것 접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파라미터 쪽에선 고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셀프 닷 홈워크만 하나 추가하면 깔끔하게 에러가 붙어지고 자 그럼 제가 데피니션을 바꿨으니까 콜 익스프레션에서 뭘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도 돼요. 어차피 다 셀프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OOP에서는 몇 글자 바꾸면 끝나요.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에서는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게 에러가 나오고 또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엉클 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제 프로그래머 분이 가장 좋은 펑션은 파라미터가 없는 펑션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남겨요. 그래야 사용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인 앱스트랙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친숙하시겠지만 이제 클래스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앱스트랙션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정말 많은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헬프 한 다음에 인트 하면 인트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저들이 그걸 다 알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는 숨깁니다. 그런 것들을.
파이썬에서는 이제 프라이빗한 메소드들을 정의할 때 그 언더바를 쓰거든요. 언더바를 두 개를 쓴 식으로 하면은 내부용 함수라는 뜻이에요. 클래스에서. 어쨌든 그래서 되게 유용하고 쓰기 쉽고 직관적인 것들만 바깥 세상에다가 오픈해서 유저들은 그것만 알아도 인생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것저것 많아요. 베리어블도 많고 펑션도 많다. 클래스에. 그런데 이 회색 칠한 것들은 다 구현 디테일들이고 외부 세상에 소통하는 거는 이 두 개만 오픈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서 너무 좋겠죠. 유저가 두려움 없이 이 클래스를 쓸 수 있겠죠. 내가 배울 게 별로 없다. 그럼 이제 쓰고 싶잖아요. 그걸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툴을 쓰고자 할 때 그 툴에서 배울 게 많으면 진짜 쓰기 싫어요. 근데 별로 배우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다고 가만 놔둘 게 아니라 항상 버전 업데이트라는 걸 하게 돼요. 그죠? 개발자들이 버전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리 버전을 많이 업데이트해도 유저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좋죠. 예를 들면 주피터 노트북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버전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럼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단 말이죠. 눌러서 새로 버전 업데이트가 되는데 갑자기 인터페이스가 다 바뀐 거예요. 원래 이 버튼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하고 없어지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버전 업데이트 할 때마다 되게 조마조마하겠죠. 나 또 새로 익숙해져야 되네 하면서 되게 싫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정말 메이저한 업데이트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안 미치도록 주로 설계를 하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임팩트 오브 체인지를 아이솔레이티드 하는 겁니다. 구현 디테일들 간에만 서로 임팩트를 미치고 유저에게 오픈된 인터페이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주피터 노트북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그래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주피터 노트북이 운영체제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고 싶지 않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컨트롤 엔터를 친다. 그러면은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죠.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주피터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주피터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상속. 상속. 자, 상속은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클래스들 간에 이제 계층을 만듭니다. 엄마 클래스, 자녀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 클래스가 자녀 클래스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상속해 준다는 개념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봅시다. 자, 제가 이제 그 교직원 포탈을 만들었어요. 포탈 보면은 이제 학내 구성원들 정보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도 만들고 교직원 클래스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개인 신상 정보들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름, 이메일, 애드레스, 뭐 생일, 어플리에이션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이상 교직원이든 스튜던트든 이 개인 신상 정보 타입이 다를 건 없다. 다 똑같겠죠, 대부분.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스튜던트에게는 학번이 있고 교직원에게는 교원 번호가 있는데 서로 포맷이 달라요. 그리고 학생에게는 지도교수가 있죠. 그리고 그 교수에게는 지도 학생이 있죠. 서로 다르죠. 그리고 교직원에게는 내가 가르치는 수업들 리스트가 뭐 뜰 거고 학생들에게는 내가 수강하고 있는 수업들 리스트가 뜰 거고 지금 수강 이미 한 것도 뜰 거고 뭐 내 GPA 성적도 뜰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부분은 공유하고 어떤 부분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내가 새로운 멤버들을 지금 뭐 교수 클래스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행정직원 클래스를 또 만들었는데 또 이거 똑같은 거 다 타이핑하고 있어야 되냐. 타이핑하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도 들고 너무 싫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자동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공통된 부분만. 그래서 이 옐로우 애트리뷰트를 갖고 여러 번 타이핑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계층적 사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학내 구성원 멤버라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서 추출을 해본 거죠. 그래서 멤버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었어요. 멤버라는 클래스의 모든 학내 구성원이라면 가지는 모든 신상 정보는 다 여기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랑 패컬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 가로치고 뭐를 가져오냐면 멤버를 아예 통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엄마 클래스를 받아오는 거예요. 패컬티 클래스도 멤버 클래스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동으로 멤버 안에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이 다 흡수됩니다. 네임, 이메일, 애드레스, DOB, 어플레이션이 자동으로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로 복사가 돼요. 그럼 이제 타이핑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점은 다 골라온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와 패컬티 간의 차별화되는 그 부분만 새로 타이핑하면 정말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상속까지 잘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polymorphism, maniforms라고 그랬죠. 이건 어떤 일 때문에 생겼냐면요. 클래스들 간에 메소드의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리스트에서 더하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플러스여도 리스트에서 플러스 기호랑 스트링에서 플러스 기호랑 정수에서 플러스 기호랑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 게 이제 매니폼스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타입이 달라지면 하는 일이 달라진다. 여기서 예로 들어보면은 스튜던트 A가 전과하는 거랑 스튜던트가 전과하는 거랑 교직원이 전과하는 건 좀 프로세스가 다를 것 같아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자, 원래 대충 생각하기에는 서로 다르니까 여기에서 다 새로 정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스튜던트에서 스위치 어플레이션 정의하고 패컬티 클래스에서도 스위치 어플레이션 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모든 멤버는 과를 바꿀 수 있어요. 디테일한 게 다를 뿐이지 이 스위치 어플리에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모든 멤버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각각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멤버로 올릴 때 개념적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이 이름 자체를 모든 멤버에게 제공하겠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되 디테일한 동작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스튜던트랑 패컬티가. 그래서 일단 상속을 해왔기 때문에 스위치 어플리에이션이라는 펑션 자체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 디테일한 구현을 자녀에서 새로 정의해도 중복 허용해준다.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그 함수를 받아왔지만 자녀가 그 함수를 다시 정의해서 덮어쓰기 해도 된다.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어플레이션 스튜던트에 대해서 패컬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응답해 줄 수 있어요. 매니폼스가 되는 거죠. 이름은 같지만 구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if else의 향연이거든요. 만약에 클래스가 스튜던트라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멤버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패컬티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if else의 향연이 되는데 이렇게 하느니
각 오브젝트에서 깔끔하게 정의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인캡슐레이션, 비슷한 정보들을 하나의 그룹에 묶는다. 이렇게 하면 복잡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오브젝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바뀌지 모든 애들이 바깥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앱스트랙션은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만 바깥 세상에 오픈한다. 이것 또한 복잡도를 줄이죠. 그리고 디버깅하거나 버전 업데이트할 때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자녀 클래스가 모든 데이터를 부모 클래스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많은 코드 작성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폴리모피즘은 하나의 메소드지만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이런 거는 이제 if else 같은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없애주고 간단하게 자기가 원하는 동작만 각 클래스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네요. 예,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